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 저는 통일한국의 국호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고려국이란 명칭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명칭을 2005년도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통일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역사학자로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책 통합은 의미가 없고요. 저는 모든 의미의 통일을 지향을 합니다. 정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이면서요. 동시에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원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사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영한 내용은요. 북한이 붕괴 시에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 북부적을 분할하겠는가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사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한국의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의 분단은 국제관계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조선 말기부터 이미 우리는 국제관계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관계는 아직까지도 다 풀리진 않았거든요. 1991년 이후에 말 그대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열전체제로 돌입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한반도만큼은 이것이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가 급적으로 변동하는 시점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측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북쪽은 이른바 독재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일치될 때 비로소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단해 봅니다. 국호를 제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름이란 것은 네이밍이죠. 존재 의미 그리고 가치가 직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물은 이름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국호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결속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개인에게도 정체성이 있는데 개인과 개인 합인 집단 그리고 국가에 정체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호란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막연하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네이밍 작업은 처음부터 중요했던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네이밍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물이 그렇지만 특히 국가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늘 외부 세력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 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기호, 지표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집단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국호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국호란 것은 국가의 정통성 그리고 계승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호를 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조선이 건국할 때 조선이란 국호를 제정하는 것 그리고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란 국호를 채택할 때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작업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여기 담겨 있어야 됩니다. 건국한 집단의 세계관, 역사관, 발전 목표 등을 고려해서 국가를 설정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연환경이죠. 또는 신앙, 종교, 민속 이런 역사상을 반영하면서 국호를 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미국 같은 신흥국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장관 역사를 가진 새로운 국가의 건국은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선행국가 또는 모델 또는 원국가 이것을 계승하고 정통성을 부여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상의 모든 국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저도 당연히 한고려국이라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명칭을 정할 때 이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이 역사상에서 국명을 어떻게 정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국자나 조상의 이름을 정하고요. 또는 가문이라든가 종족의 이름으로 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템이 중요하죠. 이런 신앙의 대상도 그대로 국명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요. 이를테면 하늘이라든가 자연현상, 자연물 이런 것의 이름을 빌어서 국호를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행국가 이들의 국명을 차용하거나 또는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국명들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은요, 조선, 한, 고구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선이라는 국명을 사용한 경우는 3번이고요.
고려라는 국명도 3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또는 한국이란 국호를 사용한 경우도 3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원조선 계승성, 두 번째 고구려 또는 고려 계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계승성입니다. 오늘은 통일 한국의 가상 국호인 한고려국에 맞춰서 집약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이란 국명은요, 바로 이런 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부여도 이런 식의 명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홀범부여, 북부여, 동부여, 또 그 위에 동부여, 갈사부여, 그 밖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고구려도 보시는 것처럼 구려, 고리, 생리, 탕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대 태조다영 때까지는 고구려 주변에 많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소국들도 비류국, 개마국, 구다국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구려란 이름은 사실은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 이후에 고려라고 바뀌어진 겁니다. 이때 고려는 한자 말이죠. 높을 고자, 아름다울 여자, 높고 아름다운 나라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장수왕 때부터라고 추정했는데요. 충청북도의 충주에 가면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그 고구려비의 주인공은 장수왕 또는 문자명왕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광개토 태양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고려란 국명은 어쩌면 광개토 태양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백제도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고요. 신라도 당연히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란 명칭은 한자 말입니다. 덕업 일신 망라 사방의 약자인데요. 신라가 비로소 칸이라는 향토성이 짙은 전통적인 알타여 계통의 왕호를 버리고 한자 말인 왕을 처형한 겁니다. 김이사부가 활동했던 지중왕 때 국호를 신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가라도 역시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 밖에 동요, 사만의 소국들 또는 저는 선비계통, 고란계통, 말갈계통의 나라들도 우리 한민족의 반개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도 국호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외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참 우리가 발전했던 고대 국가 시절 때는 북으로는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지막에 외까지도 우리 체제 속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민족이라는 시스템, 체제 이론 속에서 보는 것이죠. 당연히 외도 우리 국호 가운데 하나로 저는 설정하는 겁니다. 발해도 국호는 처음에는 고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국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글자로 사용됐고요. 후에 발해라는 명칭을 차용한 겁니다. 멸망한다면 후발해, 정한국, 오랴국, 흥효국, 대원국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고요. 궁예가 후고려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건이 이를 계승해서 고려란 국명을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 그런 그 원형을 왕건의 고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조선 계승성을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을 개성했다는 것들도 있고요. 처음 한 계승성이 드러난 것은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김유신이 일통삼한, 즉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다 또는 삼한일가, 삼한은 원래가 한 가였었다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그 이후에 김부식에 의해서 사용됐다고 보지만 일단 사료를 근거로 한다면 김유신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시대 정신을 반영한 시대 용어겠죠. 그 밖에도 414년에 만들어진 광개토 태양변은 한이란 글자가 무려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한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 국가 단위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대대로 우리 한민족을 표현할 때 한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한이란 용어와 개념을 잠시 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이란 용어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녔습니다. 1981년도부터 일본을 다녔는데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가라란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라란 말이 한자로는 우리 한국 할 때 한자고요. 그리고 많은 것은 매울 신자, 신라면 할 때 신자라든가 가라, 거짓말이라고 하죠. 공짜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사료를 찾아보면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국에서는 가라를 한이라고 쓰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쭉 내려서 우리 말하면 조선 후기고요. 일본에서는 명취유신이 성공되고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고 잘 때 나온 용어들이 정한론, 한국을 정복을 하자는 것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이라는 용어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실학자 극히 일부가 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이란 말을 망각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정말 이상해요. 당시 일본에서는 공문서라든가 심지어 신문에서도 이렇게 한이란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조선이란 국호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란 국호를 정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은 정도전이었었거든요. 조선 경국전에는 그의 말이 나와 있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는 실질적으로 중국 천자의 명을 받지 않은 4대 명분에 어긋나는 자립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이제는 중국 천자의 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조선의 정체성입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조선 말에 고종이 발심을 합니다. 국호를 바꾸자. 왜냐하면 자립성을 강조시켜야 되거든요.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새로운 국호를 채택하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많이 벌어집니다. 궁정에서도 제야에서도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손파기 전날 이런 이야기들이 납니다. 어전회의에서 의정이죠. 그 당시 때는 총리 대신에 새로운 칭호인데요. 심순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조선은 실질적으로 기자의 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국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고종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라는 용어는 주변국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고요. 본인은 황제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심히 입국을 떠나가서 적어도 명분상으로서는 황제 국가를 칭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 조선을 버리고 한국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로 변했겠습니까? 그래서 합병 직전에 데라우치 마사다케죠. 초대 총독으로 됩니다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을 개칭해서 조선으로 하라고 병합 실행 방법 세목 제1조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이란 것을 말살하고 조선이란 명칭을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잘 아시죠? 국치일. 이때 순종이 마지막 칙령이죠. 318조를 통해서 한국의 국호는 개정하여 지금부터 조선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국은 사라지고 우리는 조선의 백성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활자 매체에서도 한이란 용어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주로 갔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대한이란 용어를 썼고요. 대한독립군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발표된 흔히 말하는 3.1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선언서지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방 독립 직후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한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대한이죠.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됐을 때 국호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첫 의정안 결정에서 대한민국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주도권을 잡은 말 그대로 대한독립군 세력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종교 세력들이 주관돼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원국회가 1948년 5월 30일에 개최했고 그리고 7월 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가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말 한국이라는 용어는요, 특별한 용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어인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